감정이 사라지질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11월 초 토요일 새벽에 끝번호 0112번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 동생이 안 좋은 일로 많이 다쳤고 동생은 어떤 소지품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오실 수 있냐는 전화였습니다. 다른 지역이었고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바로 가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고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중에 가진 현금이 얼마 없어 남편 카드를 빌렸어요. 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반반 생활비를 내고 있으며 다다음 날이 월급이라 묶여있는 돈 외에 큰 돈이 없는 상태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빌린 거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곳에 갔고 택시비는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 동생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상의가 전부 피투성이었고 응급처치를 받은 듯 곳곳에 붕대와 거즈가 보였거든요. 점퍼 하나 없이 얇은 티셔츠 한 장을 입고선 덜덜 떨고 있는 동생을 데리고 저희 집과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우선 조금 재우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상황 설명을 했고 아침에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응급처치만 한 거니 다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었거든요. 검사와 다른 치료를 다 마치고 결제를 하니 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왜 이렇게 비싸냐? 왜 이렇게 많이 썼냐? 하고요. 처음엔 좀 황당했지만 상해다 보니 병원비가 비싸다. 다 갚겠다. 하고 설명을 했고 다시 동생 집으로 와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혼자 마트에 가서 소고기와 전복 등 이것저것 사고 나서 결제를 하니 또 전화가 왔습니다. 돈 많이 쓴다고요. 이날 한 35만원 정도 썼던 것 같고 다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남편한테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빌리면 꼭 갚았거든요. 전에도 그래왔고 그날 쓴 돈도 분명히 갚을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동생이 다쳐서 마음이 아프고 심란한 상황인데다 새벽에 제가 울고 상황 설명까지 했는데도 돈 얘기만 계속하는 남편에게 정말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저희 집에서 20분 거리에 동생이 자취방을 잡을 만큼 동생과 저는 각별한 사이이고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제 폰번호를 뚜렷하게 기억할 만큼 연락 또한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형부에게도 엄청 잘하는 착한 동생이에요. 그런데 동생 괜찮나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그저 돈 얘기만 하던 남편이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긴 말은 생략하겠지만 평소에도 돈돈거리던 사람이에요. 그 일이 한 달 정도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남편한테 정 떨어지고 이혼까지 생각하는 제가 너무한 걸까요?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해 주실 분 계시려나요? 추가입니다. 새벽에 푸녀받은 쓴 글이 이렇게 관심을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하소연 좀 하려던 글이어서 제가 너무 대충 적었는데 우선 경찰서가 아니라 파출소가 맞겠네요. 그리고 동생은 이미 응급실에서 머리 두 곳에 의료용 스탬플러를 해서 거즈를 붙여놓았었고 팔에는 붕대를 감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외 목 부분에도 거즈를 많이 붙여놓은 상태였어요. 신고받고 출동해서 제 동생을 응급실에 먼저 데려간 게 파출소에 계셨던 경찰분들이고 거기서 지혈과 찢어진 부위를 봉합만 하고 엑스레이는 찍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다시 제대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생은 걷는데 지장이 없었고 의식도 있었기에 파출소에서 상황 설명을 하고 조사를 받았고 월요일에 경찰서로 넘어가서 담당 형사님이 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감정을 쓴 글이라 동생 상황을 세세하게 적지 않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여 조금 추가했습니다. 남편과는 각방을 쓰고 있으며 별 대화가 없어요. 퇴근하면 동생 집에 들렸다가 자정이 다 되어갈 때 집에 가서 바로 잠이 들었고 다음날 바로 출근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동생 걱정이 최우선이라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려고 설득 중이었습니다. 동생은 괜찮다 멀쩡하다 했지만 걱정돼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동생과 보내다 보니 남편에 대해서 크게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 부분은 남편과 저 비슷해요. 200 중반 정도 받고 있고 50씩 생활비로 각출하고 나머지는 서로 터치 안 했습니다. 저는 용돈 30만원 정도를 빼고 대부분은 적금해 넣고 남편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급한 일 있을 때 남편한테 몇 번 돈을 빌렸고 이번에 빌린 것도 다 갚았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데이트 통장을 썼었고 돈에는 항상 인색하던 사람이라 자기 옷도 잘 안 사입는 사람이고 외식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에 관련된 건 정말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말하자면 가끔 제가 치킨이나 피자가 먹고 싶어 배달음식 시켜 먹자고 말하면 본인은 생각 없으니 생활비로 쓰지 마라. 네가 먹고 싶으니 네 용돈에서 사 먹어라. 하고 말하는데 정작 시켜놓으면 저보다 더 많이 먹는 그런 식입니다. 외식도 비슷한 패턴이죠. 집안일 언급이 많으시던데 음식이랑 빨래는 제가 다 하고 청소는 대부분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혼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핑계로 들리실 수 있지만 남편 생각보다는 동생 걱정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의 생각도 다 들어보니 이런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서네요. 댓글 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솔직히 말하면 동생이랑 밥 먹으러 나간다 해서 카드를 끌고도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전화해서 따지진 않아요. 그냥 돌아와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말하고 돌려받으면 되죠. 그런데 사고로 나간 거 알면서도 저러면 진짜 사람 같지 않을 듯합니다. 부부 사이가 아니라 그냥 친구나 룸메이트에도 가족이 다쳐서 응급실 실려간 사람한테 저러진 못하죠. 두 번째 댓글. 보통 저런 상황이면 그것도 새벽이라면 같이 가지 않나요? 돈도 돈인데 어떻게 저러나 인간이. 저도 정이 뚝 떨어질 것 같아요. 세 번째 댓글. 아직도 같이 살아요? 님 아프거나 경쟁력 없으면 말려 죽일 것 같은데요. 사람이 다쳤다는데 남도 아닌 가족이 같이 가주지도 않고 걱정 한마디도 없이 돈덩거리는 놈이 정상인가요? 측은지심이라고는 없는 놈인가? 그냥 지인이 다쳐서 연락할 곳 없어 연락이 왔다 해도 저러지는 않겠네요. 네 번째 댓글. 멀쩡한 남편이었음 애초에 그 새벽에 부인을 혼자 보내지 않아요.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얼마나 다쳤는지 상황이 어떻는지보다 지 카드값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전화까지 해대고. 참 또라이 소시오패스가 따로 없네요. 짠돌이라고 다 저러지 않습니다. 그냥 님 남편이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일 뿐. 다섯 번째 댓글. 미안한데 님 남편 소시오패스 같아요. 처제가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다치면 놀래서 같이 뛰어가도 모자랄 상황에 집구석에 처박혀서 돈 얼마 쓰는지 세고 앉아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돈 많이 썼다고 전화질까지 하다니. 말이 안 나오네요. 유치원생, 초등학생도 크게 다쳤다 하면 괜찮냐, 많이 안 다쳤냐 하며 놀라기부터 하는데 저런 놈 평생 끼고 사실 건가요? 진지하게 궁금해서 여쭤봐요. 여섯 번째 댓글. 난 내 동생이랑 님처럼 각별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렇다 해도 내 동생 다치고 아픈데 돈 몇백을 긁은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갚을 거라고 했는데도 저 따위로 돈덩거리면 카드를 내리 꽂았을 것 같네요. 같이 살고 있는 님이 상당히 대단해 보입니다. 비위도 좋으시네요. 님 인내력 천재인 듯 합니다. 일곱 번째 댓글. 쓰니는 정신 차리고 꼭 이혼하세요. 변호사 상담부터 하시고 이혼 준비하셔야겠어요. 저는 님 남편 같은 사람과는 룸메이트도 못하겠어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